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고 하네요. 이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효과적인 충격요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또 흡연자들로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홍광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증인으로 출석한 5차 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우병우 증인 최순실을 모른다로 시작했고 내내 일관된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특조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을 연결해서 청문회 진행 상황도 들어봅니다. 네, 국립암센터 서홍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부터 모든 담뱃값에 이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배 회사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경고 그림이 붙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담배 소매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 재고량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약 한 달쯤 뒤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값에는 부착이 된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그림들이 도입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담뱃값의 그 앞면과 뒷면에 약 면적의 30% 정도를 그 사진이 차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약 20% 정도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잠깐 궁금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요. 네. 전자담배도 경고 그림이 적용되나요? 전자담배도 들어가는데요. 네. 이번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자담배라든지 이런 데도 다른 전자담배도 현재 담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전자담배는 그 모양이 일반 담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시행. 자, 당장 좀 기대되는 효과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요. 그 제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점에서 소고기를 먹더라도 이것이 뭐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국내산이냐를 따지고 또 음식점에도 뭐 이제 어떤 식품을 사더라도 당분이 얼마냐 네네. 이런 것들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요. 이 담배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6만 명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주 해로운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로운 제품의 그 정체를 보여주는 그 사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예전에는 담배 회사에서 그 담배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했잖아요. 디자인에 신경을 썼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담배 정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넣기 때문에 네. 특히 이것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바로 끊는 효과는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하게 될 때 저런 끔찍한 병을 일으키는 제품을 내가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청소년의 흡연 예방 효과가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계시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좀 익숙해지는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존 그림을 오래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처음엔 좀 끔찍했더라도 이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미 외국의 80개국이 이미 그 경고 그림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경고 그림이 10종류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도 다양화하면서 바꾸면은 이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담배 회사들이 디자인에 신경을 쓴 지가 꽤 돼서요. 그렇죠. 혹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매출 감소를 좀 우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열장의 구조를 좀 변경한다거나 뭐 스티커를 통해서 경고 그림을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이 경고 그림을 넣게 되는 법의 취지를 말하자면 퇴색시키는 네. 그런 어떤 퇴색이나 약화가 편법적인 되겠죠? 활동이 네.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지금 현재는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그런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아마 입법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입법이 네, 그렇죠. 필요한 대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이런 또 꼼수를 좀 막기 위한 규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겠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금연 관련 대책은 다양하게 이제 시도돼 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건 지난해 초에 담뱃값의 대폭 인상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인데 이 지나친 혐오감을 준다. 또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있잖아요. 이런 반발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뱃값에다가 경고 그림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네.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폐암에 걸리는 것이 끔찍하지 폐암 사진을 보는 것이 끔찍한 것은 아닙니다. 이 폐암 사진을 보고 담배를 끊는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흡연자를 위하는 길이죠. 만약에 흡연자를 위한다고 해서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담배가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만약에 은폐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적인 혐오감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담배로 인해서 폐암에 걸렸을 때를 걱정해라. 그게 더 끔찍한 일이다. 담배를 빨리 끊으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증언형 광고라는 게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미 상당한 금연 확산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 증언형 광고 좀 설명해 주세요. 증언형 광고는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내가 담배를 피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평범한 흡연자들이 내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서 이 모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또는 후두암에 걸린 사람이 성배를 제거하고 나처럼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증언을 하는 광고입니다. 네, 담배.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말하자면 평범한 흡연자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담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하는 광고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경고 그림 시행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금연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이 또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 담배값 인상 이야기를 하셨지만은요. 네네.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비가격 정책.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 말고 비가격 정책을 하겠는데 그게 바로 이 경고 그림을 도입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런데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나서 지금 2년이 넘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담배 소매점에 가시면요. 어느 소매점이나 계산하는 계산대 주변이 전부 다 담배 광고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1년에 담배 때문에 6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이 6만 명이 소중한 고객입니다. 네네. 담배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6만 명을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새로운 고객 6만 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붙여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매일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김밥을 사러 가더라도 또는 우유를 사러 가더라도 그 광고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할 뿐 아니고 담배값 자체를 진열을 금지합니다. 왜냐면은 담배값은 그 자체가 광고판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그리고 진열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요. 이 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 좀 공감대가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금연을 시작하면 이런 점들이 좋아진다.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죠. 금연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자기 자신은 몸이 좋아지고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고요. 어디 가더라도 냄새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걱정으로 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족들.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네.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실제로는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암센터의 서홍관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청문회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병우 청문회라고 할 만큼 우 전 수석에게 질의가 집중되고 있죠. 밝혀진 게 있는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추궁해야 할지 국조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우병우 증인 지켜보면서 국민들 굉장히 지금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예, 예상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불성실하네요. 최소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파악하거나 또 본인의 손을 거쳤어야 될 내용조차도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는 비선이 움직인다. 이게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민정비서관으로 그 문제를 처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최순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정윤회 문건은 검찰에서 수사한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네.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 구타 유발자라고까지 이렇게 원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타유발자 국민들의 좀 심경을 대변하신 건가요?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셔서 아까 조금 과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정말 너무 능청스럽게 네. 또 딱 잡아대면서 국민 앞에서 그런 발언을 그런 대답을 하는 태도가 과연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또 이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SNS 보니까요. 요즘 그 촛불 집회 때문에 또 희화화라든가 풍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우병우 수석 이름은 앞뒤가 똑같은데 말을 자꾸 바꿔서 앞뒤가 똑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 우병우 수석 얘기를 오전에 제가 듣다가 좀 이게 저거 아니지 않나 싶었던 게요. 안민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네. 이 국민들이 현상금 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국민들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걸까요?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상은 불쾌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자존심 상했겠죠. 도망자라는 그런 낙인이 지키기는 싫어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본인 변명은 언론사 기자들이 집에 하도 진을 치고 있어서 네. 집을 피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 계속 모르쇠 결국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 발언의 연속인데요. 네. 대표적인 거짓말로 뭘 좀 지적하시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최순실 모른다는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래서 호적상의 친척 아니라고 최순실을 몰랐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최순실의 수하에서 움직이던 대통령 측근 3인방 부속실 관계자들하고 자주 어울렸다는 것은 자기도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몰랐다. 또 직무태만육이나 이런 질책은 달게 밝혔다. 이빨린 이야기죠. 예. 자, 오늘 최순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말이죠. 정말 최순실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특검에서 이제 수사받으면 다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냥 오늘 무능한 민정수석이 되고 최순실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법률가 닿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욕은 먹어도 특검이나
사법 조치는 피하겠다. 뭐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중간에 뭐 그 기존의 업무 관계나 인간 관계들도 많이 이제 의원들이 또 이 지적하고 질문하고 하시던데요. 혹시 지금도 사정 라인에 우병우 사단, 우병우 라인 살아 있습니까? 그 문제가 참 미묘한 게요. 네. 우병우 수석의 적극적인 천거나 추천 또는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좋은 네. 자리에 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은 적어도 검찰 등 주요 공직자들은 민정수석의 스크린을 다 거칩니다. 민정수석이 부정적인 의견을 한 줄이라도 달면은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들은 이야기다라는 전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 이 중간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 선설하고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은택 네. 법조 조력자인 김기동 변호사를 우전 예. 수석이 소개시켜줬다는 이야기를 예. 고영태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증언을 면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그런 사실 아니다. 그리고 김기동 검사장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국정농단의 공범보다는 직무유기가 법적 형량이 낮은 거죠? 그런 계산도 작용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주목받은 대목이 이겁니다. 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는 이제 해경의 그 본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이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팀과 통화한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외압은 아니고 그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죠? 예. 거짓말로 보십니까? 그거 자체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수사해봐야 합니다. 이건 특검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세월호 골든타임에 청와대가 어떤 유효한 액션을 취했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관의 교신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네. 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서 빼라, 왜 가져가려 하느냐, 왜 버텼겠습니까? 그렇게 실경이 끝에 겨우 밤에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결국 넘겨줬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녹취 과정이 제대로 검찰에 확보가 되었다면은 지금쯤은 문제가 됐을 건데 그런 것 없는 거 봐서는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오늘 아까 속보로 보니까 제가 좀 놀란 대목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오전에 자,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구조하라라고 지시했던 게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확인된 겁니까? 주변에 사후 알리바이로 보입니다. 그 당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녹취 기록에 그런 말도 없고요. 네. 또 그 이후의 그 전후의 대통령 행적을 봤을 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진작 국민들께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2년이 넘게 이제 몰리니까 안보실장이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분이 네네. 김장수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안보실장이군요.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그것도 자기도 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참 점점 의혹만 커지는데 오늘 한 가지 또 주목받은 대목이요. 네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네. 최순실과 꽤 친분이 있는 사이다. 네. 골프장 회동도 여러 번 했고 차은택도 네. 그걸 증언했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밝혀낼 방법이 없나요? 우병우 수석이 그 골프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골프장에서 어울렸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수의 증언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요. 최순실 씨가 그 기영씨 씨,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가명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등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들 또 저희들도 그 골프장 관계자, 예를 들면 캐디라든지 거기 종사자들을 탐문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증언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인은 오늘도 거의 다 나오지 않았고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자,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집중되고 있는 질문.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이 조여옥 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의무동에서 당시에 세월호 당일날 있었다고 SBS 인터뷰를 했었고 오늘은 의무실에서 근무했다.
예. 여기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곳이고 청와대 이 관저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본인이 진술을 태도나 앞뒤 문맥을 볼 때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의무동과 의무실을 헷갈릴 정도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참고로 의무동은 대통령 직속 병원입니다. 관저에서 50m 떨어져 바로 있고요. 붙어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의무실은 경호실 직원용입니다. 네. 본인은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오늘 진술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의무실에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언론하고 인터뷰 할 때 그 엄중성을 알았을 텐데 네네. 그때는 뭐 의무 동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네네. 다시 기억을 되찾아보니 그때 예. 잘못 발언했다 이렇게 번복이 된 예, 거죠. 당일날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접촉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또 의무실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네. 짐작돼 봅니다. 자,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국민들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볼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이 이제 5차 청문회인데 네. 6차 청문회 열립니까? 6차 청문회는 구치소 방문 청문회가 됩니다. 26일 예정이죠? 예, 26일 날 오전 10시에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구치소, 네. 오후에는 안종범 씨가 있는 남부구치소를 방문해서 네.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를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성탄절 알겠습니다. 지나서. 예. 자, 오늘 시작 때 시끄러웠는데요. 이 이완영, 이만희 의원 문제 좀 어떻게 정리됐나요? 뭐 본인들은 위정 사주, 네, 또 위증 교사 의무가 아니다고 네. 강변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네. 오늘 특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완영 의원은 본인의 이 여당 간사로서 적절치도 않고 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네.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러려면 왜 국조위원으로 나왔냐 하는 비판까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네. 사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위원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네네. 예. 자진 사퇴해주면 좋고요. 아니면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재척이라고 했죠. 예,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최순실도 안 나오고 안종범, 뭐 정호성 다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그 질문 가능합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네. 또 특위 위원들도 절대 다수가 지금 여야를 떠나서 특히 비박계 의원을 포함해서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에 가득 차 네. 있습니다. 다들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네. 좀 변명 같지만 국조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또 자료 제출도 불응하고 또 증인도 이렇게 기피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자, 말씀을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의원님 질의 네네. 다 마치실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조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KB 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